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4연패라고 하는 늪을 탈출을 했는데요. 예상외로 양팀의 선발 키움의 브리건과 롯데의 노경은이 함께 난타를 당하면서 승부는 불펜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지적을 해드린 것처럼 키움의 경우 지난 경기에서 연장 승부 끝에 필승조를 모두 소진을 한 터라 앞선에서 노경은 선수가 브리건과 대동소이하게만 붙어줘도 충분히 기회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모처럼 터진 롯데 타선의 응징력과 동시에 브리검의 제구 난조 등으로 난타전 양상의 흥미로운 시소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서 서건창의 알까기 등 1차전에 나온 실책 3개도 큰 몫을 해냈는데요. 사실 양팀이 4사구만 총 15개를 주고받으며 깔끔한 경기가 진행되진 못했지만 안타도 많이 나오면서 보는 이들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키움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제구 난조를 보이던 김재용 선수를 끝없이 압박을 했고 지난 프리뷰에서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드렸던 캡틴 민병헌 선수의 말루에서의 싹쓸이 3타점 2루타가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의 최고 하이라이트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롯데 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진명훈 선수가 곧이어 아웃 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볼넷으로만 무사 말루 찬스를 만들어 놓고 강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크게 힘을 비축했던 필승조 오현택 선수의 멋진 슬라이더를 통해서 승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뻐할 일도 있는데 바로 김원중 선수의 시즌 첫 세이브가 이날 달성이 되었는데요. 강해무량합니다. 김원중 선수. 그것도 9회 2점 차의 난타전 분위기에서의 하드한 상황에서 세 타자 모두를 범타 처리할 정도로 상당히 자신감이 넘쳤고 최고 구속은 152km가 나올 정도로 구위도 상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이지 야구 볼맛이 참 안 났었는데 오늘은 또 손에 땀을 쥐고 관전을 할 정도로 그 긴장감이 팽팽했었는데요. 무엇보다 통산 롯데전에서만 8승 2패를 기록하면서 맛집을 드나들듯이 마운드를 오르던 브리검 선수를 공략해냈다라고 하는 점과 동시에 침체되었던 거인 군단의 타선이 모처럼 사이클이 전원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이 다시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동력을 팬들께 제시를 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것으로 롯데는 시리즈 전적 1승 0패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고 2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2차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키움은 반격의 카드로 예상에 맞춰서 요키시 선수가 등판, 롯데는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콜업된 이인복 선수가 맞불을 놓을 예정인데요. 요키시 선수는 지난 시즌 13승 9패 평균 자책점 3.13을 기록, 이닝당 출루 허용률인 WHIP도 1.13에 181.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볼넷도 39개밖에 주지 않을 정도로 제구가 상당히 안정된 투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9이닝당 볼넷 허용 지수인 BB4-9이 1.94로 2개가 채 안 됐죠. 9이닝당 삼진 개수도 7개로 상당히 위력적인 피칭을 이어가는 그야말로 A급 투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 시즌은 또 어떨까요? 파팅 경기도 챙겨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벌써 3경기에 나와서 2승 무패를 기록 중인데요. 17이닝간 투구하는 동안 자책점은 단 1점에 불과할 정도로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WAR 역시도 4.25였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선수는 전형적으로 5회가 넘어가면 6회부터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투수인데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6회 피안타율이 3할 6푼, 7회 피안타율은 3할 4푼을 기록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감이 좀 오시나요? 요키시 선수는 공략법이랄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공을 많이 던지게 하고 힘을 빼야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가지는 투수로 키움과의 2차전에서도 빠른 타이밍의 싸움보다는 커트도 해가면서 최대한 공을 많이 던지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밖에도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피안타율이 2할 1푼 7리에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주자 상황에서는 2할 6푼 6리, 득점권 상황에서는 2할 7푼 6리까지 올라가는 투수로 9위에 비해서 멘탈이 뛰어난 선수로 분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마 이 선수가 득점권 상황에서 타자 처리율만 좀 더 좋았더라도 KBO에서는 거의 무적의 선수가 되었을 텐데요. 세상 완벽한 투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키시의 구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패스트볼을 중심으로 해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를 하는데 특이점으로는 일반 패스트볼이 아닌 싱커성으로 감겨 들어오는 궤적의 속구를 구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싱커성 패스트볼과 더불어 체인지업 구사율이 상당히 높은 투수가 되겠습니다.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3km로 리그 평균 수준이지만 자완 투수라고 하는 점에서 똑바로 오는 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점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즌 대 롯데전에서도 선발로만 5경기에 나와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1.93을 기록했을 정도로 강점을 지닌 투수인데 여기서 WHIP 역시 0.92로 이닝당 거의 한 명도 출루를 안 시켰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위력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좌타자 승부 시 피안타율이 2할 2푼 7리의 극강의 모습을 보였고 후타자에게는 2할 5푼 1리에 다소 사람다운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하나의 희망을 또 기대해보자면 우타자에 상당히 비중이 쏠린 롯데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기에 저는 지난 시즌 좌투수에게만 25타수 9안타 3할 6푼의 타율과 4할 2푼 9리의 출루율을 보여준 김동환 선수를 스타팅 출장을 추천을 하는 바인데요. 이 밖에도 민병헌, 한동희, 그리고 좌타자 허일 선수까지 통산 요키시 선수에게 강점을 보였던 타자들이 되겠습니다. 롯데 이인복 선수는 사실 커리어 통산 1군 무대에서는 두 번째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요. 커리어는 전체 승패, 홀드, 세이브 어떤 포인트 하나 없이 39.1이닝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10.75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닝 히터로서의 정상적인 선발보다는 오프너 개념의 단순 요행성 기용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롯데는 1차전에서 필승조를 전원 투입시키고 2차전에서는 전략상 경기를 내어준 후 3차전에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이는데 혹시나 또 모르죠. 의외로 이인복 선수가 인생 경기를 펼쳐준다면야 힘도 남아있겠다. 다시금 필승조를 연투시킬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키움 선발 요키시의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고 반대로 1차전에 나오지 않았던 키움 필승조들이 건재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승리 확률이 상당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지표 자체도 어떠한 것 하나 좋은 부분이 없어서 소개를 해드리기보다는 직접 관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흥미로운 점은 이인복 선수의 구종이 상당히 다채롭다고 하는 점입니다. 최고 140 중후반대의 빠른 볼과 더불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리터, 그리고 싱커까지 총 6가지의 구종을 보유한 투수가 되겠는데 여기서 싱커가 전체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아주 높은 투수가 되겠는데요. 과연 키움과의 2차전에서 이 싱커로 인해서 의외의 변수를 만들며 깜짝 인생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역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전 키플레이어는 이인복 선수로 꼽아보며 최소 3이닝에 한두 점 정도로만 막아낸다라고 하면 살아난 타선에 힘입어 요키시 선수를 또 공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은 없으니 재밌는 반전의 역사를 쓰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프리뷰 영상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